12조 원의 자사주를 불태우며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소각한 물량보다 더 많은 15조 원어치의 신주를 다시 찍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를 뒤흔든 이 기막힌 상황. 과연 경영진은 바보라서 이 엄청난 비난을 자초하는 걸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즉 ADR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 소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조삼모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수를 줄여서 기업 가치를 띄워놓고는 곧바로 다시 깎아내려버린 셈이니까요. 단기 투자자들에게 이는 철저한 악재이며 지분 희석이 수학적으로 명백하기에 뼈아픈 배신감마저 들게 합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이토록 거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 상장을 강행하는 데에는 그 이면에 생존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입니다. 이곳을 짓는 데에는 국가 1년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자본이 투입됩니다. 2019년 처음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용인에 팹 4기를 짓는데 128조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총 비용이 무려 6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죠. 다들 여기서 의문을 가집니다. 도대체 무엇을 짓길래 비용이 4배나 뛰었냐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의 폼팩터 자체가 거대해졌고 거기에 맞춰 공장의 설계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팹이란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 회로를 웨이퍼 위에 찍어내는 거대한 제조 공장을 말합니다. 공정 특성상 먼지 하나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통제 공간, 즉 클린룸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칩의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얇은 평면 구조에서 HBM처럼 수직으로 겹겹이 쌓아 올리는 아파트, 단지 같은 거대한 구조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도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490%로 대폭 상향하고 건물 높이도 150m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었습니다. 이는 똑같은 땅에 훨씬 더 높고 빽빽하게 공장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거대한 HBM 장비들을 기존 계획보다 1.5배나 더 배치할 수 있게 된 엄청난 호재입니다. 문제는 공장의 규모를 이렇게 키워놓았는데 지난 5년 동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폭등이 겹쳐버렸다는 점입니다. 최근 건설한 청주 팹 하나에만 20조 원이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이를 역산해보면 그 거대한 용인 팹 4기를 짓는데 600조 원이 든다는 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닌 수학적 현실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그 막대한 자금을 왜 국내 은행에서 빌리거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냉혹합니다. 15조 원이라는 자금은 애초에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초기 자본을 고금리로 빌려오게 되면 매년 감당해야 할 이자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갉아먹고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자 부담이 전혀 없는 순수 자본,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 시장의 달러를 직접 끌어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들으면서도 강행하고 있는 ADR 상장의 진짜 이유입니다. ADR이란 외국 기업이 자국 증시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 달러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든 우회 상장 기법입니다. 이는 1927년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이 역사상 처음으로 고안해낸 아주 기발한 방식입니다. 당시 영국의 엄격한 규제 때문에 미국인들이 투자를 못하게 되자 JP 모건이 영국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런던 은행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보로 예탁 증서를 발행해 뉴욕 증시에 상장시켜버린 것이죠. 미국인들이 달러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말입니다. SK하이닉스도 이번에 정확히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새로 발행한 2.4%의 신주를 한국 예탁결제원에 묶어두고 이를 담보로 미국은행이 달러 기준의 증서를 나스닥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자 없이 돈을 끌어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달러를 확실한 수익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 15조 원은 과거의 빚을 갚는 데 쓰이는 돈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나 오픈AI 같은 글로벌 큰손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HBM사 전용 라인을 구축하는데 곧바로 투입될 실탄입니다. HBM 시장은 일반 메모리 반도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업이익률이 5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마진율을 자랑하며 무조건 공장을 먼저 지어서 물량을 생산하는 쪽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15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팹의 가동을 앞당긴다면 엔비디아에 물량을 공급하며 매년 수십조 원의 매출과 조 단위의 순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즉, 주식을 조금 더 발행해서 내 지분이 2.4% 희석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공장이 매년 막대한 현금을 쓸어 담는다면
기업 가치 자체는 수십 퍼센트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조 원짜리 파이에서 내 몫이 약간 줄어든다고 억울해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외부 자본을 통해 파이 전체를 200조 원으로 키우는 그 거대한 그림을 보아야만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상장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터지게 됩니다. 현재 마이크론을 보십시오. 나스닥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주가 수익 비율 PER 12배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HBM 시장의 57%를 점유하며 마이크론을 압도하는 SK하이닉스는 단지 한국 증시에 갇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PER 5배 수준의 저평가를 받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ADR을 통해 미국 시장에 발을 들이고 패시브 자금을 대거 흡수하게 되면 마이크론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으며 주가의 앞자리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완성됩니다. 대중이 신주 발행이라는 네 글자의 두려움을 느끼고 지분 희석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진짜 스마트머니는 오히려 미국 진출과 HBM 팹 가동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투자가 확실한 이익으로 직결되는 이 극단적인 구간에서 현재의 노이즈는 글로벌 1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진통인 셈입니다. 60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자본 이동 사이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파도에 제대로 올라타는 사람만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이토록 극단적으로 공존하는 시장에서는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단단한 뼈대가 있어야 합니다.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다고 해서 흥분하여 뇌동매매로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 종목에 올려두고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원하는 타점이 올 때까지 냉철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거대한 산업의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전 투자에서 살아남고 리스크를 통제하려면 나만의 확실한 매매 기준과 타점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완벽한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 차트 보는 방법 40페이지 무료 전자책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